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충전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아반떼 XD 2003년식 회로도를 펴고 있고요. 일단은 발전기, 충전 회로를 보기 앞서서 발전기가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필드 코일이라는 곳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상태로 엔진에 시동이 걸리게 되면 그게 필드 코일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크랭크 축이 회전할 때 필드 코일이 같이 회전함으로써 자기장을 가진 필드 코일이 회전하면서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회로도상에서는 필드 코일과 스테이터 코일이 따로 있지만 실제 발전기 속에서는 필드 코일이 스테이터 코일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 코일 안쪽에 있는 필드 코일이 전기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생성돼서 배터리 충전 그리고 각종 차량에서 사용되는 전기 장치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충전 회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충전 회로는 총 3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지 않고 온에 놨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과충전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동을 걸지 않고 충전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흐름은 지금 빨간 선처럼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전기가 상시전원으로부터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두게 되면 ON에 둔 상태에서 쭉 내려가던 전기가 이렇게 계기판에 있는 충전 경고등을 지나서 쭉 내려가면 필드 코일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우리가 컬렉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짝대기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미터라고 그러는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컬렉터와 베이스의 전기가 흐를 때 이미터로 전기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보면 상시전원으로부터 충전 경고등을 지나서 들어온 전기가 필드 코일을 지나서 컬렉터 쪽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컬렉터 쪽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간 전기가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돼서 이미터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베이스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미터 쪽으로 전기가 방출돼서 접지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전압과 접지의 전압이 만남으로써 충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발전기가 작동될 때, 즉 엔진에 시동이 걸렸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가 작동될 때는 이렇게 전기의 흐름이 됩니다. 우선은 발전기가 작동이 되니까 이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제너레이터 퓨즈 블링크를 지나서 배터리 충전을 하나 해주고요. 이쪽에서 흘러나온 전기가 필드 코일을 자화시켜 줍니다. 즉, 이때부터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가 이 필드 코일을 자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전된 전기가 필드 코일을 자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왔던 전기가 이쪽 충전 경고등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온 전기가 배터리보다 전압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던 충전 경고등은 전위차가 없거나 이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 경고등이 꺼진 상태에서 스테이터에서 발생된 전기가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과충전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충전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제노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제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이오드랑 같은데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항복 전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복 전압이 보통 15V 정도가 되고요. 15V 정도가 넘게 되면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원래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해주죠. 항복 전압이 되면 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제노 다이오드의 특성이고 이걸 이용해서 과충전을 방지해 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자, 배터리가 15V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배터리가 15V가 넘어간다면 자, ECU 퓨즈 블링크를 지나서 쭉 따라오던 전기가 이 제노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을 넘겼기 때문에 역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터 코일 혹은 이 상시전으로부터 오던 전기가 원래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베이스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컬렉터 쪽으로 들어간 전기가 2m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필드 코일을 자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필드 코일이 자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회전을 해도 스테이터 코일에서는 전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노 다이오드가 작동되는 상태, 그 이후로는 제노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을 넘긴 상태, 그 이후로는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되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 두 번째 걸로 전기가 쭉 흘러가게 되고 충전 경고등 또한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자, 충전이 되지 않을 경우와 과충전이 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발전기, 충전 회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탁스 쪽으로 엔진 회전 시 입력 신호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일부 전기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발전기가 작동을 하고 발전이 될 때에만 전기 장치가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최종적으로 발전기, 충전 회로에 대한 전기 흐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